안녕하십니까. 오늘 설탕 부담금 도입의 필요성과 쟁점 긴급 토론회의 진행을 맡은 김선민 의원실 홍건표 선임 비서관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토론회를 찾아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 국민의 비만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의 당류 섭취량이 WHO 공급량을 초과하는 등 당류 과다 섭취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에 오늘 토론회는 가당 음료 부담금의 부과의 필요성과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참석자 소개에 앞서 시간 관계상 국민의례 등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위해 자리해 주신 주요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론회를 이끌어 주실 자장을 맡아 주신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논의의 출발점을 마련해 주실 발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은철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오늘 논의를 더 풍성하게 해주실 토론자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입법 측면에서 임사무엘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님, 산업계 입장 이상욱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안전본부장님, 소비자 입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님, 언론시각에서 이혜인 경향신문 기장님이신데 잠시 지금 이동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생활건강 정부 입장 기용기 식품의약업처 식생활 영양안전정책과장님, 부담금 정부 입장 정혜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님. 네, 다시 한번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시고 당뇨 예방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신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랜만에 뵌 분들 정말 많이 뵙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김선민입니다. 이렇게 추운데 또 다른 한편에서 뜨거운 문제인 설탕 부담금 필요성과 쟁점에 관한 긴급 토론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박은철 교수님, 또 권덕철 장관님, 강정화 회장님, 이상욱 본부장님, 임사무엘 조사관님, 아직 이혜인 기자님이 안 오셨네요. 네, 정혜은 과장님, 오셨습니다. 지금 막 도착하셨습니다. 이혜인 기자님, 기용기 과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당뇨 과다 섭취로 인한 건강 문제는 보건 정책하는 의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깊은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던 문제입니다. 더 이상 개인의 선택 문제로 둘 수는 없다는 것에 저희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 또 국제기구에서도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그 의견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청소년의 비만 유병률 그리고 20대 당뇨 또 만성질환 유병률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어서 더욱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그동안 계속 캠페인이나 혹은 가정교육으로만 해결했었는데 과연 더 이상 그것이 지속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설탕세라는 말이 아니라 패텍스라는 이름으로 배웠는데 굉장히 그때는 이른 논의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정혜은 과장님하고도 이야기 나누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는 우리도 이제 그것을 논의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다 생각을 하고 저희 방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의견을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저희 입법 발의도 그렇고 논의가 좀 더 앞당겨진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발의한 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어서 설탕세는 아니고 설탕 부담금이고 정확하게 당뇨 아니고 당뇨 음료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처는 비교적 명확하게 비만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 그리고 지필공 의료를 강화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발의를 했습니다. 이제 물론 설탕 부담금을 도입하게 될 경우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과연 그 효과는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그런 토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논의를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이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서 김선민 TV를 통해서 생중계가 되는데 저희 유튜브에 가장 조회수가 높은 게 각종 토론회 방송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동시 접속을 안 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두고두고 아마 보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내용상으로도 의미 있고 그리고 많은 이 주제에 관심 있는 분들께도 가닿는 토론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내빈 여러분을 모시고 기념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장, 발제자, 그리고 토론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국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김선민 의원님이 또 이렇게 아주 뜻깊은 주제를 가지고 긴급 현안 토론을 또 하신다고 해서 이제 기꺼이 참석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좌장을 맡았는데요. 좌장은 사회를 잘 보라는 거죠. 시간을 잘 맞추고. 그런데 이제 우리 존경하는 평소에도 제를 잘 알고 지내는 우리 박원철 교수님이 발제를 준비하셨는데 내용도 굉장히 아주 많고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9월에도 이와 비슷한 걸 토론을 한번 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설탕세 혹은 설탕 부담금 그리고 이게 청소년 또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발제자가 훨씬 더 발표하는데 훨씬 이해를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설탕이 정말 위험한가? 이제 그런 질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왜 설탕 부담금, 설탕세, 다른 나라에서 이제 설탕세로 도입한 데도 있고 설탕 부담금으로 도입한 데도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해야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60년대, 70년대는 추석 이런 명절 선물로 각설탕 뭐 다양하게 포장해서 했죠. 그 뒤에 이제 햄 소세지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사실 건강에 다 안 좋은 것들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게 뭐 집들이 선물이랄지 명절이랄지 굉장히 좋은 품목이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찾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사피엔스라는 책을 쓴 그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의 유발 하라리라는 교수가 이 호모사우스라는 책에서 2012년도의 기준입니다. 지금부터 한 13년, 14년 전 얘기인데요. 전 세계 사망자 수가 5,600만 명 중에서 62만 명이 폭력으로 사망하고 80만 명이 자살을 하고 150만 명이 당뇨병으로 사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설탕은 화약보다도 더 위험하다라는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벌써 2012년 얘기고 지금은 좀 더 아마 그게 더 숫자적으로 더 위험성이 더 드러났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김선민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그 부분을 얘기하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의학, 영양학, 국제기구 이런 관련 기관에서 설탕은 이미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 그건 우리의 이제 청소년 문제 또 성인의 비만, 당뇨, 심장, 뇌졸중, 암 다양한 질병의 원인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음료로 이걸 섭취하게 되면 몸에 더 빠르게 흡수가 됩니다. 혈당도 급격하게 오르고 간에 큰 부담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액상으로 들어가 있는 음료의 이 과당에 대한 규제는 아주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위험한 설탕을 어떻게 규제를 하고 있는지라고 이제 전 세계를 보면 세금 혹은 이제 세금이라는 게 설탕세죠. 혹은 부담금 형태로 이제 도입을 했거나 아니면 광고 규제로 이렇게 소비를 줄이거나 아니면 그다음에 음료의 설탕 함량을 줄이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탕 과다 사용에 대한 부담금은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노르웨이 등 일부 국가에서만 했지만 WHO가 세계보건기구입니다. 2016년에 도입을 공고한 이후에 지금 세계적으로 120개 국에서 이미 도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순위로 하면 10위권인데 아직도 도입을 안 했다는 거 보면 굉장히 늦었다는 상황이 듭니다. 작년 7월에 WHO를 한 발 더 나아가서 2035년까지 설탕 함유 음료 가격을 최소 50% 인상을 권고할 정도로 WHO 이제 그 세계인의 건강을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 있는 곳에서는 그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설탕의 이런 부담금이나 아니면 세금을 부과했을 때 마치 이제 우리 이제 산업께서 나오셨지만 소비자에게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따른 비용이 더 늘어가기 때문에 부담금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 보면 제품의 구조조정을 통해서도 이게 그 과다 사용하는 설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일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어서 비용 부담을 피하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인상 없이 더 건강한 제품을 소비할 수 있다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국에서는 이제 조금 더 다른 나라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2018년에 탄산음료에 설탕 부담금을 부과하는 청량음료 산업 부담금. 나중에 우리 그 박 교수님이 발제하시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텐데 이걸 도입해서 4년 만에 음료 매출이 3분의 1 이상 줄고 당 함량도 46%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 영향으로 비만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은 물론 어린이의 천식도 줄었다고 합니다. 영국은 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밀크쉐이크라든지 우리가 흔히 먹는 이제 이 라떼도 이제 여러 그 가향이 들어가니까요. 거기에서도 과세 대상을 한다고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2015년에 버클리시에서 처음 도입한 이후에 5개 주에서 이런 설탕세를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자 음료 가격이 평균 33% 오르고 구매자의 어떤 소비량도 33%가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켜볼 때는 또 동남아시아입니다. 동남아시아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등 6개국이 도입을 했는데요. 이 동남아시아는 좀 특성이 있습니다. 날씨가 덥다 보니까 청량음료를 많이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입을 한 것 같고요. 베트남도 작년 7월에 통과했다고 합니다. 2014년에도 한번 했는데 그때는 업계의 거센 반발로 국회에 못 갔지만 10년 만에 작년에는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시행 시기는 국회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상황 때문에 조금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금 부담금을 올렸을 때 실제 효과가 있었을까가 이제 제일 중요한 관점이겠죠.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소비가 분명히 줄었고 아시아 최초로 설탕세를 도입한 태국 2017년에 했는데 가시적 성과를 거뒀는데 기업은 어떻게 이걸 대응했느냐면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음료 내에 설탕 함유량을 대폭 낮췄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담배가격 인상 때처럼 이런 징벌적 대책이 아니라 그 징벌적인 대책은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상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근이 더 중요하다고 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지를 좀 보면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설문조사가 작년 25년 6월에 돼 있었는데요. 국민 1000명 중 58.9%가 찬성을 했고 82.2%가 청량음료 설탕 경고 문구 도입한 데 찬성을 했습니다. 올 1월 헬스조선 조사에 따르면 80%가 찬성을 했고 경고 표시는 94%가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박은철 교수님의 발제를 좀 듣고 이 토론회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어떤 그 의학적인 건강학적인 이런 배경과 그리고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설탕을 줄이는데 어떤 방식으로 갈지 그에 대해서 오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계 소비자 또 기자분 또 우리 입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발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길었습니다. 예, 발제자가 두 분입니다. 우리 장관님이 먼저 발제해 주셨고 제가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저희 김선민 의원 앞에서는 꼭 이 프레젠테이션을 몇 번 하게 되는데 제가 잘 못하나 봅니다. 그래서 잘할 때까지 아마 프레젠테이션을 시키려고 오늘 이 자리에 또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빨리 끝나야 된다 그래서 4시 반에 무조건 끝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조금 빨리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의 지금 부원장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할 때 의학한림원에 정책 제안을 했는데 8가지를 했는데 제안의 첫 번째 거를 저희가 가당음료를 넣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8월 27일 날 이주영 의원이 소아과 의사지 않습니까? 소아과 의사랑 소아 청소년 비만에 대한 현황과 대책에 가당음료 설탕세 도입하자라는 걸로 했고요. 아시다시피 1월 28일 지난달 1월 28일에 대통령이 X에 올리셨죠. 그 다음부터 이게 논의가 뜨거워져서 지난주에 예방의학회에서 갑자기 제가 예방의학 회원이거든요. 그래서 하라 그래서 그냥 하고 오늘 그 내용을 조금 더 다듬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발단은 이거죠. 저희가 이게 이슈화된 거는 대통령의 X입니다. 그죠? X에 올리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 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요 문장 하나입니다. 그죠? 이게 근데 밑에 이제 하나 따와서 올렸는데 이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최소한 보건의료계는 들었다 놨다 한번 하신 거죠. 근데 28일 날 나오기 전에 27일 날 보도 자료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서울신문에 김인훈 기자가 단독 뭐 이래가지고 올리셨는데 이게 이제 마약보다 강렬한 달콤한 중독 80%가 설탕제 도입 찬성 이래가지고 올렸고 앞에서 X에서 잘린 게 여긴 뒤에서 다 보입니다. 그죠? 그걸 추적해 보면 영국의 설탕 부담금은 우리 장관님 말씀하신 듯이 2018년에 도입됐는데 여기는 인공 감미료에 부과했다라고 했는데 제가 찾아보면 안 한 걸로 나옵니다. 반면에 프랑스의 설탕세는 인공감미료에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름은 세라고 돼 있는데 그리고 그 공식적인 명칭은 기여금입니다. 이게 부담금에 가까운데 이게 움직이는 건 목적세에 훨씬 가까운. 그 다음에 주로 사회보장 재원으로 활용한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건강증진에 쓰지만 사회보장 기금에 조금 더 쓰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작년에 6월 달에 설탕세 도입에 한 60% 국민이 찬성하다가 요번 1월에 조사된 거는 80% 찬성을 합니다. 경고 표시 찬성도 훨씬 높아졌고요. 어디다 쓰면 좋겠냐 그랬더니 학교 체육과 급식. 이거 복수응답이긴 합니다. 근데 작년 6월에 했던 것도 필수 공공의료 이게 이제 그때 화두였으니까 아마 이 단어에 많이 나온 것 같고요. 청소년 체육 급식 이런 단어는 계속 상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나왔던 세계보건기구 인용이 되어 있는데 세계보건기구가 보고서를 여러 권 냈는데요. 설탕세와 관련해서 근데 앞에 보면 우리가 WHO가 얘기하는 거는 슈가 스위튼드 베버리지입니다. 가당 음료에 설탕세를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빵과 떡에 붙이자 이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WHO는 가당 음료에 하자. 아까 장관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고체 상태에 있는 거는 우리 몸에 들어와서 소화 흡수하는데 효소도 쓰고 막 이게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당 스파이크가 훨씬 천천히 일어나는 반면에 가당 음료, 음료로 된 액체 상태에 대한 당이 들어오면 스파이크를 팍팍 올립니다.
이렇게 팍팍 올릴 때마다 당뇨 걸릴 확률이 팍팍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당음료에 붙이자. 그래서 WHO가 저는 코로나19를 잘 못 막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가당음료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회원국이 195개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금, 부담금, 이 목적세, 일반 조세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거를 WHO가 다 정리를 해고 정리하다 안 돼서 얘네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설탕세를 붙이는 국가가 100개국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시기가 되게 어렵다. 뭐 하여튼 그걸 냈습니다. 뭐 가끔가다 기자들이 저한테 전화하면 부담금은 뭐예요? 설탕세는 뭐예요? 같은 겁니다. 정부가 걷는 거. 근데 하나는 기금화 시켜서 고목조금에 쓸 수 있는 게 부담금이고 세금으로 거두면 정부에 필요한 아무데나 다 쓸 수 있는 돈. 그 사용 목적만 좀 다른. 이제부터 설탕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각설탕입니다. 근데 이 설탕이 어디 있냐면은 우리가 남자들은 이거 배운 기억이 별로 없는데 우리 그 김선민 의원님은 거기서 저는 뭐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뭐 이런 거를 제 머릿속에 별로 없는데 우리 집에 계시는 분과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WHO에 관심이 있는 거는 유리당입니다. 유리당, 프리엑시드, 프리슈가. 이게 과일 속에 그러니까 사과에 설탕이 있죠. 당이 있습니다. 당이 있는데 그건 사과라는 구조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꽉꽉 씹고 그게 소화될 때 파이버도 들어오고 설탕도 들어오고 그게 녹이고 뭐 이러려고 하면 당 스파이크가 안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시럽으로 만들어 놓은 당들은 다 이게 프리 슈가가 돼 가지고 들어오는 순간 그대로 흡수가 되고요. 스파이크가 올라가고 그거는 인슐린 대사에 영향을 줘가지고 당뇨를 훨씬 잘 일으킨다. 그리고 또 얘가 뭐가 있냐면요. 배가 안 불러요. 우리가 먹으면 배가 불러야 되는데 그래서 그만 먹지 않습니까? 이게 유리당, 액체 형태로 들어온 당은 배가 안 부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가 안 부르니까 계속 먹게 되고 그래서 비만에 훨씬 더 잘 걸리게 됩니다. WHO는 50g 하루에 50g 먹어라 그러는데 건강에 도움이 되려면 25g만 드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김선민 의원님이 저희 콜라도 가져오시고 저 주스도 가져오셨는데 이거 다 설탕이 100ml에 10g씩 들어가 있는 음식들입니다. 음료들입니다. 이런 거 있는 건 우리가 알죠. 근데 콜라에 있는 건 대부분 다 아시는데 이게 뭡니까 주스 과일 주스에 있다는 거를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기가 유치원 뭐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어머니 목이 말라요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애를 건강하게 위해서 주스를 줘야지 해서 주스 주는 순간에 얘는 비만에 빠뜨리고 당뇨에 걸릴 확률을 확 높이는. 그러니까 그때 물을 줘야 되는데 이제 주스를 주고 있는 현실이 아직도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바카스에 있습니다.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비타 500에도 있습니다. 이것도 설탕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함량으로 보면 거의 100ml에 10g 전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애들이 많이 먹고 있는 에너지 음료 에도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로 우리 애들은 포만감을 못 느끼면서 당 스파이크만 일으키고 있다. 애들 바쁘지 않습니까? 학원에 전전거리다가 중간에 시간이 좀 남으면 24시간 편의점 가가지고 삼각김밥 먹을 때 목마르니까 먹는데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때 가당 음료를 먹고 있는 겁니다. 그 현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2015년 조금 오래됐는데 한 번 더 뒤에 게 나왔는데 한국 숫자가 정확히 안 보여서 제가 옛날 걸 그냥 가져왔습니다. 보시면은 남자애들이 문제입니다. 남자애들이 문제인데 밑에 이제 그림 보시면 남자애들 보시면 2.8%에서 6.4%인데 그 위에 노란색이 OECD 평균이거든요. 2015년에 저희가 급격히 남자애들은 OECD 평균을 다가가고 있고요. 지금 2026년이니까 아마 그 넘어갔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그래서 남자애들은 그 여자애들은 관리하나 봅니다. 근데 남자애들은 이게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느껴지죠, 그죠? 남자애들 중에 그런 애들 꽤 있는 거. 중학교, 고등학교, 이게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줬지만 청소년 비만에도 엄청난 영향을 줬습니다. 보시면은 2020년, 2021년 보시면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 공이 쫙 올라가죠. 학교 안 가고 집에 있어서 콜라만 마셨습니다. 그 현상으로. 그리고 학교를 가기 시작하니까 약간 떨어지는데 아직 베이스라인에 오지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걸 에이지를 조금 더 나눠보면 파란색일수록 어린애들입니다. 그 나이가 어린애들 보면 걔네들이 코로나 이펙트가 훨씬 컸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소득층의 비만 유병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금 올리면, 그죠? 부담금을 올리면 가격이 높아져 가지고 저소득층에 영향을 받는다. 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식입니다. 근데 그 영향받는 음식이 우리 몸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소득층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부담금을 올려야 된다라고 보십니다. 또 하나가 이게 아버지의 교육 수준을 했는데 어머니의 교육 수준이랑 똑같습니다. 이게 아버지나 어머니와 비슷한 또래끼리 결혼을 하시니까 비슷한데 교육 수준이 낮은 부모님을 둔 애들이 더 뚱뚱합니다. 그죠? 이거는 지금 우리가 부모님들이 이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는, 그래서 이거는 김현정 교수가 정리해 준 건데 비만 및 가체중 속도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자보다는 남자입니다. 어릴수록 더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한테 급격히 영향을 줬습니다. 사회 경제적 수준으로 보면 여자애들, 아까 여자애들이 덜 비만한데 저소득층에 있는 비만 애들이 저소득층 가정에 있는 청소년 여자 청소년들이 훨씬 뚱뚱해집니다. 어린애들이 또 그렇고요. 우리나라의 설탕 공급은 일일 140g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먹는 양은 보면 한 60g, 50g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머지 부분은 어디다 버리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추정이 잘 안 되고 이건 그냥 그 OECD에 나오는 데이터를 했는데요. 우리가 그 최연석이라고 셰프 보면 이렇게 해서 소금은 이렇게 뿌려도 설탕은 이렇게 안 뿌리지 않습니까? 버리는 게 그렇게 많지도 않을 것 같은데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비만율 보시면 한국의 비만율이 미국이랑 비교하면 괜찮은데 일본과 비교하면 문제입니다. 그죠? 우리가 36%, 일본이 26%, 증가율도 우리가 0.3%씩 증가되는데 일본은 0.1%. 그래서 애들의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설탕을 많이 공급되는 나라에서 비만이 더하겠죠. 근데 청소년들이 먹는 것 중에 10대가 먹는 것 중에 가당 음료로 설탕을 소비하는 게 1등입니다. 하루에 16g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60g 먹고 있는데 16g을 가당 음료로 설탕을 섭취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주 공급원이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있습니다. 그 소다, 그 주스, 그 에너지 음료 다들 조금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비만은 청소년의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신체적 건강, 당뇨라고 통칭되는 대사질환 다 일으키죠. 고혈압, 당뇨, 지질, 지방간, 성장 문제도 영향을 줍니다. 성조숙증도 걸리게 하고요. 이게 애가 무거우니까 관절에 문제를 생깁니다. 슬관절, 고관절 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를 썩게 합니다.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영국이나 뭐 멕시코나 어느 나라를 봐도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게 치아 우식증, 충치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면 무호흡증도 영향을 주고요. 근데 이런 애들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보십시오. 내가 뚱뚱하지, 내가 운동을 잘 못하지, 낮은 자존감에 빠지죠, 우울하죠, 불안하죠. 이것 때문에 사회적 결여가 생겨서 왕따 당하죠. 이거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게 비만인 애들이 훨씬 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청소년 비만은 성인의 비만으로 75%, 4분의 3이 넘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이 원인은 다양합니다. 뭐 식이 활동, 그죠? 육시적 활동, 유전 환경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머지는 굉장히 뭡니까 거미줄 같이 얽혀 있는데 그 중에 동아줄 같은 게 하나 딱 나오고 있는데 그게 가당음료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주 타겟이 모든 부분에 다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영향을 크게 줄이라고 추정되어지는 가당음료에 먹이자. 패스트푸드, 편의점 푸드 뭐 이런 것도 먹일 수 있는데 그거는 잠깐 놔두자. 왜냐하면 이거는 고용 상태니까 액체 상태가 아니니까 액체 상태에 더 몸에 해로운 가당음료부터 타겟팅을 합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부과하고 있냐 하면은 아담 스미스가 1776년에 국부론을 썼는데 이 책에 이게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WHO가 찾아놓은 걸 제가 다시 본 겁니다. 슈가, 럼, 토바코 얘네는 비필수제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세요 라고 써놨습니다. 이걸 어디서 발표했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1776년이면 설탕과 럼과 담배가 뭐 이렇게 파퓰러 했겠냐. 그래서 할 수 없이 제미나이에 물어봤습니다. 파퓰러 했답니다. 매우 파퓰러 했답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근데 이거 보십시오. 왜 슈가 먼저 나왔습니까? 그렇죠? 설탕, 음주, 담배인데 순서가 우리가 보면 담배, 음주, 설탕 같은데 하여튼 아담 스미스는 이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가당음료에 설탕 부담금을 줘야 된다의 보건학적 근거는 제가 이게 슬라이드 제가 만들거든요. 이거 치기 되게 싫습니다. 근데 한글 타자가 좀 빠르고 영어 타자가 느린데도 불구하고 이걸 꾸역꾸역 다 써놓은 거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근거 무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논의하지 맙시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비필수제입니다. 우리 없어도 삽니다. 그죠? 그 대체제가 있습니다. 물이라는 굉장히 좋은 대체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유도 있고요. 다른 음식을 줄이지, 그러니까 이게 가당음료 먹으면 아까 포만감을 못 느껴서 계속 먹게 되는. 그 다음에 액체 형태가 훨씬 나쁩니다. 이 얘기 드렸습니다. 시장 실패가 됩니다. 가당음료 설탕 부담금, 그러니까 설탕이. 제가 지금 돈 주고 사 먹는데 지금 돈 주고 받는 건 나한테 만족감을 줬겠죠. 그러나 이게 10년, 20년 지나고 났더니 내가 아픕니다. 그건 건강보험료를 내가 더 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있고요. 내 스스로도 지금 먹는 건 괜찮은데 내가 늙어서 아프니까 인터널리티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거에 세금 붙이는 게 피구세라고 얘기합니다. 영국에서 피구라는 사람이 얘기했나 봅니다.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경제활동에 부과하는 세금을 피구세라고 WHO가 열심히 조사해서 봤더니 108개국 이상 이 표현을 씁니다. 아마 더 있을 건데 이게 세금이 워낙 까다롭게 편성돼 있어서 최소한 108개국에는 매기고 있을 거다. WHO 회원국이 195개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많은 나라가 있고 우리 권 장관님이 얘기했듯이 여러 나라에서 붙이고 있고요. 대표적인 국가가 멕시코가 코카콜라 소비 1등인 국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만한 사람들이 많고요. 그래서 2014년에 넣었는데 얘네는 맨 처음에 플랫 볼루메트릭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100m에 얼마 내라 뭐 이러고 말았는데 2014년에 이렇게 시작했는데 최근에 보면 이거 영국처럼 바꿨습니다. 계층적으로 합니다. 영국이 지금 한 게 제가 볼 땐 다른 나라 거의 설탕 부담금을 매기고 있는 나라가 다 영국 형태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5mg, 100ml에 5g 이하는 세금 안 내고 5에서 8은 300원 정도 내고 8 이상이 되면 400원 내고 그죠? 이걸 굉장히 어렵게 한 나라가 태국입니다. 보십시오. 6g, 8g, 10g, 14g, 18g 너무 복잡합니다.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고 영국처럼 3단계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이게 설탕 부담금이 도입되면 가격 오르죠. 가격 정가율은 82%라고 그러니까 100원의 세금을 내면 82원이 소비자 가격에 올라간다라는 게 전 세계 지금 공통적인 거예요. 그 올라가는 건 당연하다고 느껴질 테니까 넘어가고요. 근데 이게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가 소비가 줄죠. 그걸 우리가 경제학에다 가격 탄력도
이건 다 우리 경제에서 배웠습니다. 가격 탄력도를 1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높게 보는 1.4, 1.5까지 보는데, 그러니까 가격이 1% 변화되면 소비량이 1% 준다. 그게 이제 단위 탄력도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면 꽤 탄력적입니다. 의료가 우리가 탄력도 전반적으로 하면 0.25 정도 보거든요. 마이너스 0.25 보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비싸면 안 사 먹고 말죠. 뭐 가당 음료 뭐 안 먹으면 되니까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건 뭐 그래프 그려도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얼마나 거치느냐 각 국가들이 봤더니 GDP의 0.01%에서 0.16%까지 거쳤다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어느 정도 거쳤냐? 0.01% 정도 거쳤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영국처럼 따라하면 우리가 지금 2,000조지 않습니까? GDP가. 그러니까 한 2천억 정도 되리라라고 추정이 되어집니다. 건강효과 단기적으로는 가장 드라마틱한 게 1, 2년 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 충치 발생률이 확 줍니다. 그죠? 아까 권 장관님 얘기하셨습니다. 미국도 어떻고 멕시코도 어떻고 영국도 어떻고 뭐 이게 이 단기 효과들은 저희가 측정이 가능한데 다 2010년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장기 효과는 다 모델링을 했습니다. 이 모델링이라는 거는 저도 모델링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잘 안 믿습니다. 이건 뭐 옵션 어떻게 넣냐. 근데 이게 비만이 다이렉트하게 팍팍팍 줄 거냐? 그건 또 다릅니다. 그죠? 분명히 이제 이거 반대하시는 분들이 얘기할 때 설탕 때문에 비만한 게 다 설명이 되느냐? 안 되죠. 설탕을 많이 먹어도 운동하면 줄고 운동을 덜 하면 설탕을 안 먹어도 찌고 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다는 아니지만 분명히 기여하는 건 가당 음료로 의한 설탕 소비 그러니까 소비량은 확실히 주는데 어느 정도 주느냐? 최소한 3분의 1 정도 이상 준다. 영국에 보시면은 가당 음료를 당 섭취량이 15g에서 10g으로 줄었습니다. 강병원 의원이 내셨는데 아까 태국처럼 좀 복잡하죠? 좀 복잡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폐기됐고요. 그래서 어떻게 도입했으면 좋겠냐? 저는 1차적인 목적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소아 청소년을 위해서 가당 음료에만 부담금을 매기자. 이게 답니다. 이 목적에 좀 벗어나면 이게 뭐랄까요? 이게 디스커션 포인트를 자꾸 줍니다. 그러면 이게 산으로 가고요. 사공도 많아지고요. 그래서 저는 소아 청소년의 가당 음료에 부담금을 매기자라는 겁니다. 그럼 어른이 먹는 건 어떠냐? 아닙니다. 제일 많이 지금 소비하고 있는 게 소아 청소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에 얘기했듯이 아까 청량음료 산업 부담금을 매겼고 아주 심각하게 논의해서 잘 도입된 제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코올 들어간 음료 일단 빼고 그 미만에 있는 거에서 했는데 영국이 초반에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여자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거 빨대 꽂고 이렇게 먹고 있는 장면을 수없이 보게 되거든요. 여기 설탕 꽤 들어 있습니다. 아까 코카콜라만큼 들어 있습니다. 여기 맨 처음에 안 먹였어요. 근데 최근에 바꿨습니다. 여기도 먹이. 저는 액체로 되는 설탕이 가당이 들어간 모든 음료에 먹이자. 영국도 바꿨으니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먹이느냐? 영국처럼 5g, 5에서 8g 이상으로 먹이는데 제가 추정하는 안은 이겁니다. 영국이 우리보다 잘 삽니다. 아주 영국이 옛날에 대영 조국은 아닌데도 아직도 꽤 삽니다. 걔네들이 330m에 3,308원을 받고 있는데 부담금을 얼마 내냐? 4.5% 정도 되거든요. 요 부담금 레이쇼로 보면 지금 146원을 매겨서 그죠? 그래서 리터당으로 따지면 443원이 되고요. 그 프로포션으로 우리도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330ml 콜라 하나에 2,182원이라고 나와 있고 거기에 4.4%나 4. 하면은 한 100원 정도 되고 리터당 한 3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 수준, 인구 뭐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우리는 요 정도 먹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8g 이상일 때고 5에서 8g은 여기에 4분의 3입니다. 여기에 75%. 이게 왜 절반을 안 깎아주느냐? 4분의 3을 주느냐? 5g 이상도 충분히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75%를 매긴 게 그래서 우리나라 돈 300원이니까 225원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얘기 꼭 나옵니다. 그럼 저속증 못 사 먹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세금이 역진적이지 않느냐? 아닙니다. 세금은 역진적일 수 있지만 건강은 누진적입니다. 애들이 건강이 훨씬 가당음료 때문에 저속증이 더 피해를 받고 있거든요. 걔네들이 더 덜 사 먹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건강 누진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이 돈이 저소득층 청소년한테 쓴다 그러면 그 효과는 더 배가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산업계가 오늘 오셨지만 대표는 아니시겠지만 하여튼 반대할 겁니다. 근데 반대 논리 WHO가 정리해놨습니다. 스케어. 두렵게 하는 이 약자를 딴 겁니다. 뭐냐면은 의심을 조정합니다. 그게 과학적이니 증거가 충분해? 신체 혈당 때문에 똥 비만해지는 건 어떡하려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그죠? 근거를 흔듭니다. 두 번째가 헌법 소원을 한다든지 법적 투쟁을 하든지 무역법에 위반된다든지 법적인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A가 엔티 푸어 레토릭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야 저소득층의 세금이 역진적이면 어떡하니? 뭐 이런 얘기. 근데 건강 누진적이란 말씀드렸습니다. 레베뉴가 그러니까 수입이 부담금 수입이 저희가 볼 때는 한 2천억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줄 거다. 이게 뭐 2천억이 될지 3천억이 될지. 근데 맨 처음에 2천억에 예측돼도 그다음에 1,500억 되고 1,000억 되고 계속 줄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세수 부족이 있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정책의 마지막 골은 이 세수가 빵원되는 겁니다. 라고 된 거예요. 엠플로이먼트 임팩 이게 청량음료 산업하는 사람들이 잘리니까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저는 식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좀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식품을 우리 소비자에게 먹이게 해서 국민을 건강하게 할까? 그게 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골에 맞추자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여기 우리 뭐 하여튼 말 많은 우리 텔레비전에서 매일 보는 이 분이 저기 파란색 안에 있는 게 코크 버튼입니다. 이 아저씨는 저 버튼이 일기 때도 있고 지금도 있다 그럽니다. 이게 꽉 누르면 저거 가져가야 됩니다. 자기가 먹는 그 코크 형태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 경주에 왔을 때 그거 들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무역 장벽 뭐 이게 약간 두렵긴 한데 그래서 조용히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될 거냐? 한 2천억 정도 봅니다. 지금 열심히 계산하면 지금 소비량 5g, 8g 고고 커트라인 가지고 막 계산하면 한 6, 7천억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변합니다. 소비자도 변하고 공급자도 변합니다. 세금을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당이 적게 들어가는 음식으로 더라고. 영국이 원래 1조 예상을 원래대로면 1조가 나올 건데 이게 공급자 소비자 변화해가지고 4천억 정도 거뒀거든요. 우리도 아마 그 정도 되고 영국과 우리가 GDP 차이가 그 정도 납니다. 2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 한 2천억 정도라고 보이십니다. 어디에서 쓰느냐? 저는 소아 청소년의 건강 증진에 쓰는 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그거와 관련된 연구개발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담금은 빵원이 될 때 이 정책은 성공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과정 우리 김선미 의원이 잘 진행해 주시겠지만 입법 공론화해 주실 거고 근데 꼭 하나 유예 과정을 줘야 됩니다. 유예 기간을 줘야 되는 게 이게 제조업체 음료 제조업체들이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 이상 뭐 1년 반, 2년 그 정도는 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런 정책을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당음료 당이 나빠요, 액체로 된 당이 나빠요. 그래서 상당과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개인의 의지로 우리 이제 새해 되고 나면 작심삼일하는 막 결심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지 못하죠. 그럼 구정 때 다시 또 그 작심삼일 하겠죠. 이게 개인한테 굉장히 피로감을 주는 정책입니다. 반면에 그 볼드처럼 거 보시면은 개인의 기본 선택을 건강하게 만드는 환경의 변화. 그 밑에 게 더 좋죠. 경제사회적 요인. 모든 사람이 가난한 사람 없애주고 뭐 이러면 더 좋은 정책인데 그거는 잘 못하죠. 바로 위에 있는 정책이 개인의 기본 선택. 가당 음료를 먹으면 세금을 많이 내는구나. 그래서 나한테 가격이 비싸니까 내가 덜 마셔야 되겠다라고 만들어 놓은 거. 저는 연세학교에 있기 때문에 경의선 숲길이랑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거 만들기 전과 만드는 후에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경의선 숲길을 가시면은 지금 추운데도 불구하고 밤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닙니다. 만들어 놓으니까 체육관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뭐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그걸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보험 재원은 정의로운 제도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병자한테 도와주는 제도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한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이 나쁜 술 먹고 운동 안 하고 담배 피는 사람을 도와주는 제도로 지금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바로 잡는 게 이게 건강부담금, 흡연, 음주, 설탕, 비만 여기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매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가격 정책 가장 강력합니다. 이게 WHO가 이때까지 뭐 담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가격 정책, 비가격 정책인데 가격 정책이 가장 효과가 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비가격 정책도 같이 하긴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등급, 그죠? 빨간색 붙이고 노란색 붙이고 파란색 붙여서 파란 음료는 그래도 안심되는 음료입니다. 근데 빨간색은 조심하십시오. 뭐 이런 경고 표시 이런 거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아이템들이 있는데 설탕 자체에 부과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꽤 나옵니다. 설탕이 나쁜 거니까 설탕 가격을 확 올려버리죠. 안 됩니다. 안 된다는 증거가 덴마크에서 해봤습니다. 덴마크에서 단백질 지방 할 때 지방세를 붙였습니다. 1년 하다가 엉망이 돼가지고 날려버렸습니다. 이거 때문에 설탕이 나쁘다 그래서 설탕이 그대로 먹이는 순간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탕이 가장 우리 몸에 해롭게 만드는 청소년의 건강을 해치는 가당 음료에 붙이자 이런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담배 부담금을 더 올리자라는 겁니다. 우리 5차 건강증진 종합계획에도 건강 투자라는 얘기, 건강이 투자라는 겁니다. 건강이 소비가 아니라 투자라고 하는 개념이 WHO가 한 10년 전부터 얘기했고 우리 국민건강종합계획에도 들어가 있고요. 이재명 정부에도 83번에 소아비만이 들어가 있고요. 88번에 건강마음 증진 이게 비만한 애들이 마음 건강이 안 좋습니다. 그다음에 모두 즐기는 스포츠 이런 걸로 봐서 이게 정부의 정책 방향과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존 킹던의 폴리시 윈도우 모델인데 이거 요번에 딱 맞다고 보여집니다. 정책 문제의 흐름. 그죠? 청소년 비만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OECD 평균을 육박했고 넘어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책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죠. 정책 대안 영국이 하나 예쁘게 만들어 놔가지고 영국의 모델로 모든 나라들이 다 프랑스도 층하로 다 바꿨고요. 아까 멕시코 바꿨고 그런 걸 가지고 영국이 또 에비던스를 계속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대안도 좋아지는 흐름이 있고요. 정치 흐름 대통령이 1월 28일 날 X에 올리셨습니다. 이게 세기가 돼서 지금 폴리시 윈도우가 열려 있다라고 보여주고 그 열려 있는 게 타임리 적절하게 지금 김선민 의원이 우리 포럼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제도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공급자의 생산 행태를 바꿀 겁니다. 그죠? 들 들어간 음식, 우리 몸에 더 건강한 음식으로 제조하기 시작할 겁니다. 소비자도 그죠? 당이 이게 액체 음료의 당이 안 좋구나 해서 소비자의 소비 행태도 바꿀 겁니다. 이런 제도는 성공합니다. 공급자와 소비자의 동시에 좋은 쪽의 액션을 줘야 이게 제도가 성공하지 한쪽만 주는 제도는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나온 게 이건 짧게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시간을 꽤 많이 썼을 것 같고요. 이게 그러니까 설탕에다 먹이면 대체 감미료는 어떻게 할 거냐? 이 WHO 용어는 이거더라고요. non-sugar sweeteners, 비당류 감미료가 있는데 간단하게 드리면 이게 천연 감미료가 있고 인공 감미료가 있습니다. 인공 감미료에 우리 대표적인 게 아스파탐 뭐 많이 들어본 것들이죠. 알룰로즈. 근데 이걸 들어왔더니 이게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 중국에서 생산하는지 봤더니 꼭 그렇진 않습니다.
알룰로즈가 이게 한국이 굉장히 잘 생산하고 있고 수출도 많이 하는데 문제는 비싸답니다. 하여튼 중국 돈 벌어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사해봤더니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전체는 다는 아닙니다. 근데 WHO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이게 얘네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뭐 무작위 코호트 뭐 환자 대중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썸머를 했더니 단기간은 뭐였냐면 설탕 주는 거와 대체 감미료를 주는 거 했더니 비만이 주니 안 주니 했더니 줄었다는 겁니다. 이게 다 파란색으로 막 표시해놨죠. 좋아졌다는 겁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더니 이게 건강에 조금 해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거. 그거 보시면은 타입 2 다이아베티스 그 중간에 있는 거 보시면 HR 하자드 레이쇼가 1.23, 23%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 감미료를 먹는 사람이 옛날에 설탕을 많이 먹던 사람이 먹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팔로우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추적 관리했기 때문에 원래 불건강한 사람들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그런 효과 아니에요. 역인과관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역인과관계를 저희가 이런 거 뭐 보정을 한다고 해도 완전히 보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증거가 약간 혼미스럽습니다. 이건 뭐 고위 있는 수치자들이고요. 그래서 WHO는 무당류 감미료가 단기적으로 체중을 인하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인 이점이 있다는 증거는 별로 없고 혹시 오히려 장기적으로 질병을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라는 게 지금 WHO 입장입니다. 그래서 WHO는 대체 감미료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습니다라는 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인공 감미료에 대한 연구 결과를 봐도 맨 처음에 토탈 아티피셜 스위트너 뭐 이러면 1.09죠. 그러니까 9% 올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크진 않죠. 크기가 크진 않지만 나빠질 수 있습니다라는 증거들이 있고요. 그래서 봤더니 필리핀은 2015년 11월부터 인공 감미료, 아까 제가 천연 감미료 있고 인공 감미료 있다고 그랬죠. 천연 감미료에 먹이는 국가 아직 제가 못 봤고요. 인공 감미료에 먹이는 국가 일부 봤습니다. 제가 열심히 씌워보진 못했는데 씌워보기도 쉽진 않고요. 한 10군데 이내의 국가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 가당류에 세금 매기는 국가들은 한 100개국이 넘어가는데 천연 감미료에는 안 매기고 인공 감미료에 매기는 국가가 극히 일부 있습니다 정도입니다. 혹시 제 생각은 이겁니다. 비당류 감미료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증거를 모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혹시 먹인다면 꼭 먹여야 된다면 인공 감미료에만 먹이십시오. 그 수준은 얼마냐? 리터당 300원 수준입니다. 이 300원이 뭐냐면은 아까 제가 300원 이게 225원인데 아까 제가 8g 이하는 300원이고 5에서 8은 그 225g이었거든요. 225g 정도만 먹이십시다. 그러니까 약간 낮은 등급에 먹이십시다고 만약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역 필수 의료 기금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필요하다 그러면 담배세 올리십시오. 우리 담배값이 보시면 3.1달러입니다. 예, 3.1달러고 제일 비싼 나라가 호주인데 호주의 10%도 안 됩니다. 평균의 3분의 1밖에 안 되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끔찍한 게 우리보다 중국이 비싸고요. 담배 말보로 한 값이 인도가 우리보다 비쌉니다. 우리 2015년에 4,500원 만들어 놓고 아직까지 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올리십시오. 얼마나 올리냐? 여러 가지 있지만 딱 하나 보면은 지금 건강증진 기금으로 받고 있는 게 841원인데 그거 50% 정도 올리면 1조 됩니다. 이거 올리시는 게 건강상으로 그리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이득을 줄 것입니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히 과당 음료의 문제점을 특히 청소년 중심으로 잘 분석을 해주셨고 또 WHO에서 여러 가지 대안 그리고 또 다른 나라의 대안 이런 것도 그 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잘 주셨습니다. 그러면 조금 늦어지긴 했습니다만 토론을 여기 이 책자에 있는 순서대로 해가지고 먼저 국회 입법조사처의 임사무엘 조사관님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0분인데 한 8분 정도로 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회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의 임사무엘 입법조사관이고요. 이번 토론 주제와 관련해서 입법적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준비는 사실 부담금 도입의 배경에 대해서 이제 WHO 자료나 월드뱅크 자료들을 좀 참조를 해왔는데 이미 발제자께서 많은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HO가 2022년에 발표한 매뉴얼의 내용에 간단히 살펴보면은 가격 탄력적이다. 그래서 가격 정책을 냈을 때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설탕 첨가 음료에 대해서 과세한 것이 실제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권고가 2016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찰 연구가 아직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좀 시간적인 효과 분석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뮬레이션 연구에 따르면 건강 증진의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것이 WHO의 의견입니다. 국가별 연구에 따르면은 영국이 제도 도입 이후에 가구당 음료 구매를 통해 한 주 동안 섭취하는 설탕의 양이 총 29.5g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 있었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제도 도입 이후에는 1인당 일평균 설탕 섭취량이 37.5%가 감소했다. 이런 효과들이 이제 분석이 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세계은행에서도 담배, 알코올에 더해서 이제 하나의 헬스 텍스의 개념으로 설탕 첨가 음료에 대해서 건강세 도입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앞서서 이제 발제자께서 제시해 주셨던 대로 부정적 외부 효과를 개선하는 효과, 그리고 이제 청소년이 흡연을 시작하거나 청소년이 중독되는 이제 그런 개인적인 피해와 관련된 내부 효과를 줄인다. 그리고 재정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세수를 창출하는 효과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 법안의 논의 경과를 살펴보니까 제19대 국회 한 건이 있었고 제21대 국회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가 되었었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제 상임위 단계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에서 임기 만료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제19대 국회에서는 문대성 의원 대표 발의로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등의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 대해서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었고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이제 앞서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가당음료 제조, 판매, 수입업자 등에게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2021년 당시에 관계기관 의견 살펴보니까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신중 검토 입장, 그리고 식품업계와 제당업계가 우려를 제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취지에 공감하면서 새로운 부담금 신설 시의 효과성, 합 목적성, 국민 수용성 등을 고려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이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산업계에서 부담금을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할 경우에 물가 인상 요인이 있다라는 신중 검토 입장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대한제당협회에서는 설탕세 도입이 실질적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국내 산업 위축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설탕함유 제품의 가격 상승이 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라는 반대 입장을 제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가 이제 제 21대 국회까지의 논의 경과였고요. 이래서 이제 우리 김선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안과 이제 한 건이 더 올라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두 건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관련해서 향후 입법 추진 시에 좀 논의 필요한 사항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담 방식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은 부담금의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부담금 관리에 관한 원칙을 규정한 것이 부담금 관리 기본법입니다. 제5조에 따라서 부담금이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서 부과하여야 하며 법률의 부과 주체, 설치 목적, 부과 요건, 산정 기준과 방법, 부과 요율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이제 기존의 조성 재원을 고려한 기금 사용처의 우선순위 설정에 있어서 좀 문제제기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담배에 대해서 부담금이 매겨지고 있는데 이 재원에 대해서 이제 워낙 이제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에 재원이 투입되다 보니 금연 사업에 대한 우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가당 음료에 대한 부담금이 신설될 경우에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이제 비만이나 영양 관련된 만성질환의 건강관리
건강 증진, 식습관 개선 등의 영양 관리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향후에 제기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부과 대상과 관련해서 다수의 해외 사례나 선행 입법 논의가 가당 음료에 부과하는 방식이 하나 있었고, 또 가당 음료 외에 당류 함유 식품이나 이제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포괄적으로 하는 입법 사례도 있었는데, 예, 노르웨이가 초콜릿 설탕 제품세를 과세를 하고 있고, 멕시코의 경우에는 100g당 275kcal가 넘는 고열량 식품에 종가세를 부과를 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핀란드가 2021년에 과자와 아이스크림까지 과세를 했다가 식품업계 등의 제소 등의 이제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2017년부터는 과자류에 대한 과세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좀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의학적 측면에서는 사실 비만과 과체중 예방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한 영양소에는 설탕 등의 당류뿐만 아니라 포화지방이나 나트륨까지도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되고, 제로 음료 등의 이제 대체 식품들이 많이 이미 이제 식품 산업계에서 주목을 하고 많이 시장에 이제 확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체 식품 등으로 이제 옮겨갔을 때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사실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토대로 해가지고 국민건강권 보호 측면에서 조절 유도가 필요한 성분과 식품군에 대해서 의학적인 검토가 좀 전반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네, 이 내용은 지금 당장의 입법 논의와 별개로 의학적 검토를 좀 충분히 하고 이제 추후에 요 필요한 성분과 식품군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과에 따른 경제적 영향과 관련하여서는 소비자 부담 전가, 식품 물가 상승 우려 그리고 역진적 성격 이런 이제 앞서 이제 말씀 주셨던 저소득층의 부담 증대, 그리고 자영업 소상공인의 부담 증대, 이런 것들이 주요 우려 사항으로 앞선 법안에서도 제기가 됐던 바가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을 기반으로 세부적인 부담금 부과 범위를 확정함에 있어서 가당 음료를 통한 당류 섭취량 감소라는 이 정책적 목적을 중심으로 산업 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를 설정해서 좀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필수적인 식품의 영역에 대해서 부담금 부과 범위가 포함될 경우에는 역진성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영양학적으로 필수적이고 좀 필요가 인정되는 일정 식품류는 부담금 부과에서 배제하는 방식을 이제 영국의 사례에서도 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를 참조해서 대체 가능하거나 선택 가능한 기호식품의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재원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새로 조성될 재원을 지역 필수 공공의료 이른바 지필공에 투입하겠다는 방향이 제시가 되었는데요.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에 따라서 건강증진기금이 금연절주사업, 그리고 건강검진사업, 보건교육, 건강증진, 영양관리사업 등에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개정 때부터 생긴 규정인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 부칙 규정에 따라서 연간 법정 비율은 약 6%고요. 실제 기금 전입 비율은 약 3% 정도 되는 기금 수입액이 건강보험 재정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칙 규정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 전달 체계 개편이나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한 기금, 각종 사업 등에 추가로 새로 조성될 재원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런 해당 근거들이 국민건강증진법에 별도로 마련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수가 신설이나 가산 등을 통해서 지역 필수 의료의 운영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건보재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부칙 규정의 유효기간 연장이 내년까지 완료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매년 매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이제 개정안이 발의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놓치지 않아야 되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법 논의가 실제 법률로 정착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지금 여러 가지 기사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인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가장 우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2015년에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가당 음료에 대한 소비세 부과의 비용 효율성, 이런 주제로 10년간 온스당의 0.01불의 가당 음료 소비세를 미국 전역에 도입하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비용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측정을 해봤는데요.
청소년의 가당 음료 소비를 20% 정도 감소시키고 의료 비용을 약 236억 달러 절감하는 동시에 연간 125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한 바 있습니다. 예, 물론 이게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세율이나 가격 탄력성, 식습관 등의 문화적 요소까지가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직접 적용은 불가능합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부담금 도입 논의가 장기적으로 얼만큼 의료비를 절감하는 데 기여한다. 이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는 데 얼만큼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계량적 분석도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선민 의원님께서 앞으로 입법 발의하시고 뭐 소위에서 논의하실 때 방금 제안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논의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제일 지금 뭐 두려움이 크실 때가 산업계이실 것 같은데 이상욱 우리 본부장님 8분 정도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이상욱입니다. 두렵진 않고요. 앞단의 발제자님께서 이미 그 업계의 대응 논리 또 그리고 반발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자리한 만큼 저희가 업계 얘기를 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협회는 국민건강증진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고 또 거기에는 아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산업계 입장에서 이 정책 수단으로 설탕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첫째로 설탕세는 부담금이라는 명칭과는 달리 국민이 체감하는 측면에서 사실상 세금과 동일합니다. 설탕세는 소비자 가격 인상을 통해서 결국 소비를 억제하려는 정책 수단으로 작동하는 방식과 효과 면에서 사실상 세금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용 목적이 명확하더라도 국민들은 세금으로 인식할 것입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텍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국내 경실련 등 경제 시민단체에서도 이를 세금으로 인식해서 최근에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사무관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월드뱅크에서 자료를 조사해 볼 때 사실 텍스라는 자료로 부담금이 조회되지는 부담금이라는 명칭으로는 조회가 안 되더라고요. 자료가. 대부분 다 텍스에 포함돼서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는 다 세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 협회와 산업계는 그간 정부와 여기 식약처도 나와 계시지만 지속적으로 당류를 저감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식약처는 당뇨 저감 정책을 시행해 왔고요. 업계도 적극적인 참여를 해서 저당, 대체당 제품을 활발히 생산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당뇨가 저감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별도의 나트륨 당뇨 저감 표시 기준도 제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0년 대비 2025년에는 저당 제품이 3배 넘게 성장하는 등 실제로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에서도 설탕세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앞서 덴마크라든가 카나다의 문제를 말씀 주셨는데요. 그런 부작용으로 인해서 해당 국가들은 제도를 철회하였고요. 제도를 수용한 나라는 아니지만 호주에서는 청량음료 소비가 감소했음에도 결국 성인 비만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비만 문제가 설탕 섭취로 설명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탕세라는 것이 선진국보다는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 등에서 세수 확보의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고요. 우리의 이웃이자 저희와 식품 수출 경쟁국인 중국이라든가 일본은 설탕세의 부작용을 우려해서 도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국민건강 증진과 소아 청소년의 비만 해결이라는 정책 목표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설탕세라는 정책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은 사회적 반발하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사회적 합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업계는
이러한 일을 계기로 책임감을 가지고서요 앞으로도 건강한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렵지 않으시다고 하셨던 그 자신감이 지금까지 뭐 그런 노력들, 식품업계의 노력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아마 국민들께서 또그 소비자 입장에서 아무래도 좀 특히 저소득층에 더 많은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냐 이제 그런 우려도 표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정화 회장님. 네. 소비자 단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의견이 뭐 딱 통일돼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사실 의견은 달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국소비자연맹은 사실 그 앞에 이제 국민의 80%가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낸 그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하고 소비자단체 또 환자단체들이 같이 설탕 부담금, 그러니까 설탕 과다 사용에 따른 부담금 도입을 위해서 사실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은 소비자 단체에서는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게 세금의 성격으로 부담금을 매김으로써 그리고 대부분 또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니까 가당 음료의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단위당 가격을 올림으로써 사실 그런 정책들이 담배, 술에 이미 있었거든요. 소비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는. 그래서 건강상의 이득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책적으로 시행이 됐었는데 단위당 가격을 올리지만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그 가구나 어떤 개인 소비자가 갖는 전체적인 부담은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설탕 부담금이 사실 설탕세라 그래서 어떤 세금의 성격으로 많이 이름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네이밍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설탕 부담금은 어느 기준 이상의 설탕을 많이 사용하는 식품 또 특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가당음료 같은 것에 부담시키는 부담금으로 알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적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다하게 설탕을 섭취한 데서 오는 건강상의 문제가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적용되고 있고 또 많은 연구도 있었습니다. 특히 앞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이후에 특히 청소년층에서의 비만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현상을 봤을 때 이거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런 사회적 해결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에 대한 노력도 논의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식품회사에서 건강에 유해한 상품을 제공하는 데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담배와 술같이 그 건강상의 위해한 식품에 대해서 부담을 시키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인가요? 8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그 2022년 기준 건강 수명이 69.89세로 그 8년 만에 70세 아래로 떨어졌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그 주요한 원인이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영향, 거기다가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 질환, 비만의 증가라는 걸 꼽았고 특히 30, 40대에서 만성 질환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큰 앞으로의 저희 여러 가지 건강 정책이나 아니면 건강상의 건강보험의 재정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미 청소년기, 청년기에 이런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이전보다 훨씬 빠른 시기에 성인병에 걸리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청소년 시절에 건강상의 해로운 여러 가지 식품의 섭취를 줄여나가고 운동량을 올리거나 예방적인 차원에서 노력이 중요하고 저희가 보건복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치료 중심으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예방 활동에 더 많은 투자와 투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설탕 부담금이 저소득층이 사용이 많은 식품 가격을 올려서 저소득층의 부담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부담금이 비만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데 적절하게 사용이 돼야 된다. 특히 지금 역진성의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저소득층 아닌 부모의 학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그런 역진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어린 시절부터 단맛에 익숙해지는 식습관을 교정하거나 아니면 개선하거나, 또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나 또 저소득층이 건강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되고, 거기에 이제 많은 투자가 일어나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이것을 이제 김선미 의원께서 개정안을 내시면서 이런 부분도 주목을 했지만,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라는 이제 목적을 내셨는데, 저는 오히려 이 설탕 부담금은 설탕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나 아니면 격차, 어떤 집단,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더 중점적으로 사용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전부 다 좋은 선한 목적이긴 하지만 이 부담금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어느 것에 투입하는 게 더 적절한가, 이런 데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증가하는 청소년 비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나 아니면 동네 사는 곳 가까이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나 운동시설들을 만들어주는 거, 아까 경의선 철도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한 것들은 사실 직접 보건의료와 상관이 없지만 결국 건강상의 이득을 위한 활동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사실 여기서 이제 건강생활지원사업, 또 아니면 국민영양관리사업, 신체활동 장려사업, 비만 예방활동, 이런 것들이 이미 쓰도록 돼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대로 투입이 안 됐던 거죠, 그동안. 여러 가지 뭐 부처 간의 문제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있었겠지만, 실제로 그 청소년들의, 특히 청소년들의 건강 문제를 증진할 수 있는 활동에 많이 사용되지 않았다. 그럼 결국 설탕 부담금이 새롭게 도입이 된다면 그동안 제대로 투입이 안 됐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투자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서 사실 그 앞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좀 더 건강하게 수명을 누릴 수 있다면 결국은 건보 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 건강상의 이득뿐 아니라 재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테니까 이런 건강보험 같은 재정의 이 비용을, 그러니까 이 부담금을 직접 투입하지 않아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국민들을 위해서 이게 세금의 성격이라는 것들을 왜 제대로 설명이 안 돼서 나오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좀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투자라는 개념에서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담금을 걷되 제대로 쓸 수 있어야 되고, 특히 식품 회사에서 제공하는 식품들이 그 설탕의 사용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정책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이게 뭐 부담금을 내면서 계속 과다하게 설탕을 섭취하면 사실 이 정책은 반만 성공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식품 회사들이 좀 더 건강한 방식으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이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특히 이제 설탕 부담금을 가당음료 중심으로 해서 과다 사용을 좀 막아보고, 그리고 그려드린 기금을 해당되는 분야에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 이 김선민 의원님이 이제 법안 소위 가시면 아마 치열하게 이 부분에서 아마 그 논쟁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 써야 할지. 아마 이제 복지부에서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입장 표명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오늘 논의를 통해서 그런 조금 더 한 차원 어떤 곳에 써야 할지, 어떤 데 효과 있을지 이런 데 좀 더 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좀 언론 시각에서 우리 이혜인 경향신문 기자께서 그간에 이제 쭉 취재를 해 오시면서 산업계 또 소비자 또 그 전문가들 입장을 좀 들어보셨을 텐데, 예, 그에 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이혜인 기자입니다. 이제 이 토론회 준비하면서 주변에도 묻고 기사 반응들 좀 검색을 해보면 설탕 부담금이 도입되면서 내가 돈을 더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식품값이 전반적으로 오르는 거 아니냐는 식의 그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크게 하는 오해가 설탕이 들어가는 것에 가격이 다 오른다, 뭐 각종 그 식품 가령 떡볶이 같은 것도 오른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생각보다 많았고, 아마 설탕세, 설탕 부담금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런 식품 전반 혹은 뭐 우유 제품 같은 음료수값까지도 전반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개정안에 나온 것처럼 현재 우리가 논의 중인 건 가당음료 부담금이라는 개념이고, 그래서 앞으로 공론화 과정에서 이런 게 소비자나 독자들에게 먼저 알려질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각종 연구들을 찾아보니까 해외에서는 관련해서 설탕 함유 음료 저당화 정책이라거나 청량음료 산업세 같은 식으로 그 용어를 많이 쓰기도 하는데, 뭐 슈거 텍스라고 하지만 이거를 대중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런 대체 명칭을 좀 활성화해야 하고, 기사 쓸 때도 이런 개념을 좀 더 강조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과거에 설탕세와 비슷한 논의가 한국에서 있었던 게 어떤 건가 좀 찾아보니까, 제 관점에서는 학교 내 고열량 저영양 식품 규제 흐름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9년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특별법에 따라서 학교 주변 200m 내에서는 뭐 탄산음료를 포함한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팔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게 2014년부터 법 개정을 통해서 실제로 좀 탄산음료 같은 경우도 제한 수준을 넘어서 판매 금지에 가깝게 적용이 됐고, 2018년에는 고카페인 음료까지도 적용을 받아서 실제로 이제 학교 근처에서 음료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마시는 음료에 대해 사회학적, 보건학적 개입을 이미 필요성을 느끼고 하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또 이제 가장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 소비자 부담인데요. 오늘 박은철 교수님 발표하신 것처럼 소득분이나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영양학적으로 좋지 못한 식품을 더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이게 결국 저소득층에게 더 재정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부분도 다들 좀 쉽게 이렇게 직관적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건강 개선 효과가 이보다 확실하게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보건학적이나 사회적으로 이득이 훨씬 크다는 부분들, 그게 좀 더 많이 알려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연구 결과들을 또 보니까 이 세수 사용처가 불투명하거나 단순히 일반 회계로 편입될 경우에 정책 수용성이 낮아진다, 이런 것들을 영국 설탕 부담금 관련 연구들이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런 연구엔 특정 공중보건의 목표와 연계될 때만 윤리적으로 정당한 세금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많은 연구자들이 짚었는데요. 저도 이게 좀 가장 크게 동의가 됐고, 실제 제도화되는 과정에서는 정책적인 목표와 기금 사용처가 좀 더 명확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 발의하신 법안에 비만, 만성질환, 지필공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사업 집행 과정에서는 이 범위가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가령 뭐 저소득층 소아 충치 치료 지원 사업이라거나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 사업 등을 하면서 이것을 어린이랑 저소득층으로 명확히 타겟팅을 해야만 좀 정책적인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발언하신 것들 중에 저도 오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임사무엘 조사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제로 음료의 건강 영양 부분도 좀 해소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대체당 제품이 적정 수준을 넘어서 가당 음료를 100% 이제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건강에 이롭느냐, 이 부분은 좀 연구를 통해서도 좀 해소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좀 명확하게 뭐 이렇게 모든 음식에 설탕이 들어가면 모든 음식에 부담금이 들어간다, 그런 오해가 없도록 그걸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주셨고, 또 사용처에 대해서도 그렇게 조금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또 아까 대체당 관련해서는 나중에 좀 박은철 교수님 더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좀 얼핏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좀 있었긴 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식생활 영양 관련해서 식약처의 기용기 과장님이 좀 먼저 토론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용처라든지 이걸 어떻게 법안으로 담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정혜영 과장님 좀 이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식약처 식생활 영양 안전 정책 과장입니다.
일단 설탕의 가용을 방지하기 제도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동감하고 있고 다만 이게 그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도를 도입하면서 지금 아까 대체당 얘기가 좀 있었는데 지금 법안에서는 대체당이 빠져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게 그 대체당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개정이 되게 되면 이제 그 대체당은 풍선 효과처럼 넘어갈 수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는 게 제도 도입할 때 필요해 보이고요. 다만 그 대체당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은 현재 저희 뭐 시학처에서는 감미료 대체 감미료에 대해서 기준을 다 설정해가지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안전 그 국제적 기준 맞춰가지고 다 관리를 하고 있으나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WHO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대체당을 섭취를 권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잘 논의해서 진행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어서 우리 정 과장님. 네.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 전문가분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가 귀한 건 그 입법 전문가분들 또 산업계 의견 그리고 소비자 단체 의견 또 언론의 의견까지 다양하게 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첨가당의 과잉 섭취가 뭐 당뇨나 심혈관 질환과 같은 만성 질환을 유발하고 특히 이 가당음료 섭취가 아동 청소년의 비만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다라는 건 계속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시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그동안의 그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이나 영양관리계획 그리고 당류 저감 조치 등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괄목할 만한 효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비율적으로 볼 때 우리 한국인의 일일 당 섭취량을 보면 가공식품의 비중이 가장 크고 그리고 또 그중에서도 음료류가 가장 높은 것이 사실인데요. 이렇게 이제 가당 음료가 이제 비율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 가장 큰 위해 요인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논의가 가당 음료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WHO에서도 당류 저감 정책이나 뭐 식생활 환경 조성, 신체 활동 증진, 부담금 도입 등 관련 정책의 입체적인 패키지로 제공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당 음료 부담금 등의 형태의 그 설탕세를 도입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특히 가당 음료 부담금은 아동 청소년, 성인의 저소득층 등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116개국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는 15개국에서도 도입을 해서 가당 음료 구매 감소 효과 그리고 비만이나 당뇨에 대한 만성 질환 개선 효과를 이미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국민건강 증진이 정책 목표인 보건당국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건강 위해도가 가장 높은 가당 음료에 부담금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 재정 수입이 목적인 조세와는 달리 특정 원인 행위의 비용을 분담하는 부담금의 형태로 도입을 해서 국민건강 증진 정책의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특히 비만 예방이나 건강 증진, 특히 학생 건강 검진의 결과에 따라서 비만 위험이 있는 학생에 대해서 뭐 신체 활동이라든지 식생활 개선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획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한 만성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의 그 지역 공공의료 강화에도 활용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 식품 선택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효과 측면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영국에서는 이미 그 음료 업체가 레시피를 변경을 함으로써 전체 탄산음료 설탕 함량이 굉장히 많이 감소한 것이 이제 사례로 보고가 된 바가 있고, 이것이 대체 품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수나 무설탕 음료 등의 대체 식품이라는 그 구매 증가를 통해서 건강한 소비로의 전환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역진성 문제도 아까 박은철 교수님께서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저소득층의 경우에
당류 소비 절감하고 건강 증진을 할 수 있다는 이중적인 효과, 그것을 통해서 건강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 어디서 걷어서 어디에 쓸 것이냐 하는 이 제도 설계를 통해서도 이것을 저소득층이나 청소년 중심으로 제도 설계를 하게 되면 건강 지원에 활용을 함으로써 이 효과는 증폭이 될 거다. 그리고 역진성 문제는 해소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이해관계자 분들 그리고 전문가 분들의 이 의견을 오늘처럼 이렇게 다양한 시각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빌어서 많이 다양하게 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부가 대상이나 수준 그리고 활용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 자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것을 귀담아 듣고 구체적인 대책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전체 오늘 모신 발제에 따르는 토론을 6분이 해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복지부에 저도 이제 복지부에 몸담고 있다 보니까 아까 우리 임사무엘 조사관이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부담금을 해서 부채의 6%를 컴포 재정에 가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설탕 부담금으로 확보된 재원이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려면 법에 명확하게 붙이기든 이걸 좀 거기다 담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이 조금 더 법률 전문가들하고 좀 같이 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발제 말고 토론에 대해서 또 혹시 플로어에서 저 쳐다보고 계시는데, 네, 좀 잠깐 하시죠. 장관님, 저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뵙고 이렇게 하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보건교육사협회 김기수 협회장입니다. 보건교육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이 법률입니다. 이 법률 제12조 4항에 의해서 국가 자격으로 2003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1995년부터 우리가 토론을 시작해서 만들어진 국가 자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벌써 지금 30년을 우리가 겪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콜라 한 캔에 각설탕이 지금 몇 개 들었다고 아까 잠깐 들어갔었는데요. 그거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각설탕이 28개 들어 있습니다. 각설탕 28개 들어있는 것도 보여드리면 깜짝 놀랄 겁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가 보건교육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하는 시각적 효과로 통해서 아이들이 콜라를 이렇게 섭취하는 습관을 많이 우리가 개선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제가 앞선 토론자분들 그리고 또 우리 각 기관에서 오신 분들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고요. 저희 보건교육사가 하는 일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 17조에 보면은 저희가 건강과 관련된 사전 예방 건강관리 사업을 다 저희가 보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비만도 들어 있거든요. 제가 우리 의원님한테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25조 제1항 보면은 12호에 이게 지금 비만, 만성 질환 등에 대한 예방 관리 이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방 관리 그러면 대개 보면은 이건 의료인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자칫하면은 의료 현장에서만 이 기금이 사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전 예방 건강관리 사업이라든지 또는 보건교육과 상담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문구를 좀 넣어주셔서 의료인들과 함께 보건의료인들도 함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이렇게 하셨으니까 저는 이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참석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혹시 더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플로에 없으시면 예, 우리 저 업계에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발제 자료에도 영국 사례를 약간의 성공 사례로 쭉 말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레시피를 줄였기 때문에 설탕 사용량이 줄은 건 확연한 사실이고요.
근데 제가 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영국 보건사회복지부에서 그 설탕세 도입 이후에 18세 이상의 잉글랜드 사람의 과체중과 비만율은 설탕세 도입 이전 대비해서 수치화한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료에 보면 설탕세 도입 이전이나 그 이후에 오히려 비슷하거나 설탕세를 거둔 이후에 더 증가한 그런 데이터가 있어서 이게 실제로 설탕세를 부과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비만과 어떤 그 과체중을 줄일 수 있는 직접적인 그런 인과관계가 있는지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게 업계의 입장입니다. 이게 진짜 명확한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면 업계도 적극적으로 정책에 참여하겠지만 이거 뭐 효과도 없는 정책을 진행만 하고 결국에는 이게 소비자 부담으로만 전가되는 그런 정책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한 그런 연구라든가 검토를 통해서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장님 제가 한 말씀만 좀 그 부연해 그 되겠습니까? 부분 아니요, 그 부분 이따 우리 발제자님이 그래, 충분히 예, 말씀을 예. 주실 것 아까도 있었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토론에서 나온 게 대부분의 나라에서 특히 이제 이런 가당 음료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해보자라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했고 또 WHO도 이렇게 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방금 식품업계에서는 이제 그런 인과관계가 좀 불충분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있었고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이제 이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그 용처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특히 비만을 예방하는 등 청소년 이런 데 좀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인과관계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우리 발제자님께서 지금까지 나온 토론자들 의견을 좀 종합하셔서 또 보충이나 그런 부분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토론회 해가지고 이 발제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 토론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하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이런 포인트도 있구나 저런 포인트도 있구나 그리고 그 지난주에 했던 것보다는 제가 몇 그 자료를 더 추가시켰는데 오늘도 아마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걸 더 집어넣으면 더 좋아지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무관님 임사무엘 서기관님 얘기하신 거 제가 미처 찾아보지 못했던 뭐 다른 나라 사례들 뭐 이런 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고민해서 아마 입법화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김선민 의원님이 하실 일이 더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상욱 본부장님 얘기는 조금 천천히 하고 이건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강정화 회장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뭐 가격을 올리면 저소득층의 피해가 제일 크죠. 그것 때문에 뭐 아까 뭐 엔티포 레토릭 뭐 이런 얘기 나오듯이 그 얘기가 딱 나옵니다. 근데 담배값 올릴 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요. 근데 그게 몸에 좋은 거라면 모르겠는데 몸에 나쁜 거를 그거는 의미가 좀 다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가당음료 설탕은 비필수제라는 게 가장 핵심일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좋은 지적. 그 사용처에 대한 얘기는 저도 공감합니다. 이거를 2천억 거치는데 이제 국가에서 필요한 지역 필수 의료 기금은 1조가 필요한데 이걸로 뭘 하려고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뭐 제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가 건강증진 담배 부담금 가지고 보면은 이게 뭐 사용하는 거는 담배와 관련된 건 뭐 10%도 못 사용하고 나머지 다 사용한다 뭐 이런 지적을 계속 아마 장관님 계실 때도 계속 받았을 거고 김선민 의원도 아직도 지적하고 계실 것 같긴 한데 그 사용처에 대한 고민은 조금 더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혜인 기자님 대체당 문제는 이거 에비던스가 좀 더 쌓인 다음에 하자라는 겁니다. 그 인공 대체당은 순서는 현재는 빠릅니다.
인공 대체당부터 하고 천연 대체당은 그 다음에 합시다. 뭐 이 순서는 그렇게 되는데 인공 대체당도 충분한 증거가 없고 사카린이 뭐 우리 다 없어졌다가 이제 뭐 오명을 벗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증거가 좀 더 쌓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김영규 과장님도 대체당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이 토론회 하고 그 다음에 혼자서 생각했더니 대체당은 어떡하지? 벌써 뭐 제로콜라 해가지고 그 뭐 BTS의 뭐 누군지 이름은 모르지만 선전 나와가지고 저도 한번 사 먹어봤는데 다른 것보다 좀 괜찮더라고요 얘는. 그래서 이걸로 다 전환할 텐데 그럼 좋지? 뭐 이런 생각이 이제 현재까지의 생각입니다. 대체당이 만약 설탕보다 나쁘지 않다면 뭐 그리고 우리 정혜영 과장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뭐 제 그 설탕 부담금의 논리를 더 강화시켜 주는데 해주셔서 매우 흡족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이상욱 본부장님 얘기를 좀 드리고 싶으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배 소송을 했는데 졌습니다. 인간성을 충분히 증명할 수 없다. 우리는 수없는 에비던스가 있는 담배 흡연마저도 인간성이 없다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담배는 정말 결정적으로 폐암을 일으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 에비던스를 약간만 흔들면 그렇게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재판부는 그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하물며 설탕과 비만은 제가 볼 때 흡연과 폐암보다 관계가 좀 약할 텐데 그거보다 세진 않을 텐데 그러면 막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들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설탕을 많이 먹으면 뚱뚱해진다. 알고 있는데 그 상식에 가까운 얘기를 그러니까 설탕 부담하면서 가당음료를 적게 먹고 설탕이 소비량이 줄었다. 이까지는 팩트입니다. 그죠? 그 주는데 어느 정도 주느냐? 뭐 어떤 건 3분의 1 줄었다. 어떤 건 절반 줄었다. 뭐 그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적게 먹으면 그러면 비만이 줄어들 거냐? 이거는 많죠. 중간에 인자가 너무 많습니다. 운동을 안 하는 사람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가당음료는 안 먹었는데 운동을 안 하는 사람, 그죠? 가당음료는 안 먹는데 초콜릿 많이 먹는 사람. 또 하나 우리가 지금 하루 섭취량을 한 60g 정도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청소년 10대 애들이 제일 많이 먹고 있는데 그걸로 먹고 있는 게 하루에 평균 16g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40g은 딴 데서 당을 흡수하고 있거든요. 그 비율이 거기에 보십시오. 16g이 10g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60g이 54g이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 줄어서 그다음에 얘네가 다른 음식으로 대체할 가능성도 있죠. 그걸 생각하면 비만의 효과는 그렇게 확 떨어지는 거를 보이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설탕 때 올려서 성인 비만이 안 늘었다, 오히려 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는 반대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됩니다. 영국의 성인의 비만율은 쭉쭉 올라가고 있다가, 그죠? 그 기울기가 조금 줄어든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증거를 대라 그러면, 그러니까 롱텀한 이펙트에 대한 증거를 내라 그러면 이거는 디베이트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가당음료의 설탕 부담금을 매기면 분명히 가당음료로 대한 흡수량이 떨어질 거고요. 그 주 타겟이 제가 계속 소아청소년을 얘기하고 아까 강정하 선생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애들 입맛을 바꿔놓는 겁니다. 단 음식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를 바꿔놓는 그 계기를 줘서 저는 이게 철저하게 두 가지, 그러니까 오늘 제 발표 자리에 첨언을, 그러니까 제목에 첨언을 붙여놓은 이유가 그겁니다. 소아청소년을 위한 가당음료 설탕 부담금이다.
라고 앞에 전제를 붙이고 그거대로 그 목적대로 이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래야 성공이라는 게 뭐 부담금 매기는 거고.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의 식품 하시는 분들이 국민의 건강을 해치려고 식품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음료를 만들려고 노력하실 거고, 그게 1, 2년의 유예 기간 동안에 고생은 되시겠지만 충분히 우리 입맛에, 그러니까 몸에 해롭지 않는 우리 입맛에 맞는 음식, 건강에 더 좋은 음식을 만들어 내시리라고 하고, 그 정부가 만약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R&D도 주시고 뭐 이래가지고 좀 북돋워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회를 긴급하게 이렇게 마련하셔가지고 했는데 상당히 여러 의견들 그리고 어떻게 가야 할지를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님께서 마지막 마무리 말씀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 정말 자주 하는데요. 오늘 토론회가 진짜 내용이 아주 풍부하게, 그리고 토론 내용도 아주 프루트풀하다고 그러죠. 아주 이렇게 내실 있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우선 감사드리고, 지금 오늘 이 논의의 입법과 관련해서는 특히 이 쟁점이 된 것이 사용처를 어떻게 이 기금에 맞게, 부담금에 맞게 입법화할 것인가가 굉장히 주요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입법하다 보면 이제 보건복지부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우려는 아닌 것 같고 신중 검토도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뭐 발을 뗄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 뭐 희망감에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를 생각해 보면 아까 계속해서 소아의 비만 감소에 포커스를 두자 그러셨는데, 그 가격 탄력성이 얼마나 있느냐에 대해서 담배도 소아청소년에게, 청소년의 흡연율에는 이 감소를 가져온다는 연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 가당 음료가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 그런 관점으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이 설탕세는 안 거치면 좋겠다. 최종 목표는. 그리고 뭐 한국 보건의료가 2천억 정도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가능한 대체 음료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 입법 과정에 있어서 좀 더 많은 말씀을 들어보는 거는 계속 저희 의원실에서도 또 저희 당에서도 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4시 반에 꼭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 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설 다가오면 설탕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가족들하고 의견 나눠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 전에 드리는 인사로 2가지 인사가 있는데요. 성평등한 명절 보내십시오 하나 하고 건강한 명절 보내십시오인데요. 저도 역시 설을 맞아서 이 칼로리 인테이크를 줄일 수 있는 설을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설은 각자 알아서 줄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해 설에는 그래도 이 코카콜라로 인한 혹은 가당 음료로 인한 칼로리 인테이크는 좀 줄여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